근데 원래 이 주권은 A 양도한테 아직 이 주권이 부여가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해서 계산을 해요. 자, 이 주권이 양도세 봤을 때는 2예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2입니다. 바뀌었어요. 다만 감정평가에서 평가될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주권일까요? 이 주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주권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팔면서 계약서를 또 하나 만들어요. 6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억 양도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물론 시에서 이 주권이 부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팔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타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주권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나면 아주 예먹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수용된다. 특히 하남지역이 그래요. 혹시 이 주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왔어요? 근데 이 주권 너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어떤 데 그렇게 파냐면요. 건물을 수용을 할 거예요. 수용 보상을 받을 거니까. 예? 그것을 A가 B한테 팔아요. 나중에 수용 보상은 누구한테 나와요? B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면서 그냥 매매로 B한테 팔고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같이 팔아요. 그걸 따로 구분해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 중개업자가 이렇게 시켜서 그럽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가니까. 그때 감정가는 시가로 합니까? 감정하라는 것은 구분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토지하고 아니 건물하고 이축권 자체만. 이축권 자체만. 이 주권이 실제로 5억인데 감정을 하면 3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뭐 3억은 끝나는 거죠. 3억으로만 신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감정이 돼 있으니까 감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나중에 경쟁당하죠. 왜냐면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면은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상징세법 35조죠. 시행령 26조 아니야. 범법 35조 시행 26조.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 시가 대비 30% 이 갭이 나면은 뭐 할게? 증여세 부과해버릴게. 좀 더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그러면 특수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의 30% 3억 중 낮으면 무조건 빼준 건 뭐라고 해요? 증여재산가액 하게 되죠. 근데 특수관계 없을 때는 이게 비관행적이 돼야 돼요. 관행이 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30% 이상 갭이 나야 돼요. 나면은 무조건 얼마 빼줄게? 3억 빼줄게. 그걸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당하겠죠. 저가 양수에서 이익을 받거나 고가 양도에서 이익을 받다고 한다면 저가 양수에서 이익을 받으면서 증여세 부과 당했죠? 그죠? 그럼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요? 팔 때. 시행령 163조의 10항에 있죠. 취득할 때 증여세를 부과당하거나 종합소득 부과당할 때는 취득가액에다가 뭘 가산해줘라? 해당 종합소득금액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넣어서 취득가액 인정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부당이상 부인이 걸릴 수 있어요. 상징세법상에. 왜냐하면 특수관계는 없으니까 소득세법상 부당이상 부인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520쪽 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분할 양도했을 때 어쩔래? 분할 양도한다면 그냥 아까 말한 수용됐는데 두 평은 수용됐더라. 곧바로 비과세가 안 된다. 전체로 봤을 때 만약에 해당 주택이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530조 좀 이거 이제 애매하게 써놨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 그냥 쉽게 말합시다.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행령 154는 사항에서 말하고 되어 있죠.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체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이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상가와 상가 부분은 무조건 뭐예요? 과세예요. 무조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체를 주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냐면 시행령 156조에 고가주택 판정은 154조 사항 본문 규정에 따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합되어 있다면 전체를 합해서
12억 청하면 고가를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시행령 160조에서 또 뭐라고 써놨어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고가주택이 만약에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로수에 뭐라고 써놨어요? 상가는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택 면적이 크건 적건 같건 따지지 말고 복합주택이 고가주택의 경우로서 상가 부분과 부수를 무조건 뭐 하겠다?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억 초과를 뭘로 판정할 거냐 문제가 돼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로 합시다. 큰 경우로 한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몽적으로 주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다 12억 초과가 되겠죠. 근데 극단적인 예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커요. 근데 주택 면적을 상가를 빼고 주택과 부수 토지만 하면 10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유권에서도 없고 심판에도 없고 해석도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 유권에서는 있어요. 예전 유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면 상가를 포함해서 9억 초과액으로 판정해라. 만약에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더 넓다. 이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주택분만 갖고 12억 초과를 그걸 판정하라고 했어요. 유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에다가 그냥 복합되어 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만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유권에서 그대로 끌고 온다면.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주택이 다 커요. 네, 특히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 게 없겠지만 말씀은 나요. 일이 발생해놨어요. 뭐가 났냐면 자 114조 2에 이런 규정이 있죠. 해당 건물을 증축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환산가, 감정가를 쓰게 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죠. 5% 가산세 부과하죠. 감정가 또는 환산치니까 5% 가산세 부과해요. 첫 번째, 고가주택인데 복합은 뭐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해서 5% 부과. 근데 그 하나 발생이 났어요. 증축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한 경우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만약에 80평방미터가 있었어요. 5평방미터를 증축했어요. 그러면 가산 적용 대상이냐? 아니다. 80이 있고 나중에 더 진 게 86을 지었다면 이럴 때만 한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증축된 후 기존 면적 플러스 증축 면적을 더한 게 85를 초과할 때만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냐? 완전히 순전히 중축된 것만 85가 넘을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냐? 전자가 맞아요. 왜 맞냐면 거기에 후달에 보면 가로수에 써놨어요. 가산세 부과는 중축된 부분만 적용한다고 써놨어요. 중축된 부분만. 근데 본문의 이쪽에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증축 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만 적용한다고 써놨어요. 가산세는 중축된 부분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5 기준은 전체로 한다. 가산세는 중축된 부분만 한다. 이게 세법이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533쪽이요. 2021년 1월 1일 복합주택이요. 이런 선배님들이 복합주택을 자꾸 수직적 복합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직 복합 아니에요. 수직적 복합도 있고 수평적 복합도 있고요. 수평적 복합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수직적 복합이에요. 1층은 상가, 2층 3층 주택. 그 다음에 수평적 복합.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왼쪽은 주택, 오른쪽은 상가. 앞에는 상가, 뒤에는 주택. 그죠? 수직 수평 보급형.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예. 그 두 동이 하나는 상가인데 주택하고 겸용이에요. 옆쪽도 겸용이에요. 그러면 수직 수평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걸 1주택으로 볼 거냐, 2주택 이상으로 볼 거냐 문제가 발생돼요.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저기 해남에 가시면 파평유신가요? 네, 윤선도 선생님 종갓댁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종갓댁 가시면 담벼락에 쭉 둘러져 있죠. 뭐 사랑채, 바깥채, 안채, 뭐 손님채,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떼보면 그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울타리에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등기를 떼보면 하나가 등기되고 나머지는 부속 건물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가 등기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만약에 모두가 됐다고 합시다. 다 구분등기 됐다고 합시다. 그럼 2주택 이상일까요? 1주택일까요? 그럼 먼저 한 울타리 내에 동일한 생활 공간 영역 내에 있다고 한다면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뭐다? 한 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2층에 자꾸 뛰어요. 2층에 자꾸 싸움할 수도 없어. 그래서 2층 집을 내가 사버려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그 슬래브를 일부를 구멍을 내가지고 계단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101호에 살고 202호도 살아요. 네. 아래 내부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럼 나중에 그걸 팔아요. 그러면 그게 2주택일까 1주택일까요? 1주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1호 102호예요. 101호 102호인데 102호를 사버려요. 벽을 하나, 벽을 하나 구멍을 내가지고 문을 내버려요. 101호 200에 등기는 2개예요. 하지만 동일한 생활 공간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뭔 주택이다? 한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셔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어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견적으로 복합주택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32쪽에 그 표가 있죠. 이 고급주택 기준이 있어요. 2002년 9월 30날까지는 공동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봅시다. 전용면적 165평방미터 초과하고 양도시가 6억 원 초과했어요. 근데 2002년 10월 1일자로 개정했어요. 45평, 149평방미터 초과하고 6억 초과했었어요. 그러다 2003년 1월 1일자로 싹 없애버렸어요. 면적 기준 없애버리고 6억 초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9억 초과로 바꿨다가 다시 10억 초과로 바꿨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 99조, 그 다음에 조특법 99조 3 뭐가 있죠? 조특법 99조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했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 계약금 완당한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뭐 해줄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는 감면해줄게. 5년 경과금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자, 99조 3.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말까지 수도권 뺀 5대 신도시 뺀 그거는 2003년 6월 30날까지 완성된 주택이거나 계약을 하고 계약금 완나온 주택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취득일도 5년까지 감면해주고 5년 경과금만 과세할게. 자, 첫 번째 말씀이요. 그 조문이 처음에는 고급주택은 안 돼 그랬어요.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왜? 소득세도 개정되니까. 뭘로 바꿨어요? 고가주택은 감면 못해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썽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고가주택은 무조건 얼마 초과해요? 양도시가 9억 초과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분양받을 때는 2002년도에 분양 계약을 했어요. 2002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자기건설이 완성이 됐어요. 취득 시기가 도래했어요. 지금 팔아요. 지금 40억 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필요 없다. 양도 당시 9억 초과했으니 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유법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니 누가 고가로 바꿔라겠냐. 나는 분양 계약을 할 때 165가 안 된 집을 분양을 받았다. 149평방미터 안 된 걸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집값 올렸냐. 니네들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10억, 20억 갔는데 왜 감면 안 해? 이게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2002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해라. 네, 일반 분양금이라고 한다면 2002년 9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150평, 165평방미터 이상이고 양도시가가 지금 12억 초과면 감면 배제예요. 그런데 양도시가는 20억이에요. 그러나 2001년 9월 말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할 때 신축 완성된 주택의 전용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하예요. 그럼 뭐예요? 감면 대상입니다. 근데 2002년 10월 1일은 왜 자꾸 저런 말을 해요? 165평방미터 이상이었다가 뭘로 바꿨어요? 5평 줄였어요. 50평을 45평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14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49평방, 이게 2002년 10월 1일 이후 완성된 주택이거나 분양 계약한 주택으로서 149평방미터가 만약에 안 된 경우로
양도시가가 10억 넘다 하더라도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말씀이 한번 났어요. 그 분자식 있잖아요. 계산식. 전체 양도소득금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당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당 기준시가 분자 5년이 되는 날에 기준시가 빼기 취득당 기준시가. 그게 말씀 났어요. 말씀 나고 대부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꿨죠. 세법을 아예 바뀌었어요. 분모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재개발, 재건축 옮겨놓으면 당초주택 기준시가를 분모인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5년이 된 날 기준시가 빼기 취득한 기준시가, 취득한 기준시가는 완성주택, 완성의 기준시가다. 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시중에 있는 양도 프로그램이 지금 반영을 해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양도 프로그램 안 쓰거든요. 저는 전부 엑셀로 해요, 제가. 엑셀로 하니까 검증이 쉽죠.